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4분기 어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4분기 어닝 자체는 충분히 괜찮게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큰 그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4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분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다양한 서프라이즈 요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닝은 단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 어닝만큼 의미 없는 분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3분기 테슬라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한 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은 자동차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 밖에 에너지 부분이 점점 더 커나가고 있고 서비스 부분도 조금이나마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이 자동차 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로스 마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이 시작 자체는 작았는데 최근 마진이 많이 올라갔고 또 매출 자체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 그로스 프라핏의 마진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20%인데 반해서 에너지 부분은 지난 3분기 30%를 기록합니다. 마진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에너지는 매출 자체도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라핏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조금 더 도드라 보이지만 전체 크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자동차 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덩어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영업 비용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 테슬라의 단기 순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은 바로 이 자동차 부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시기가 바로 2025년 2분기부터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단기 순이익은 하드웨어 위주로 정해지게 되는데 2025년 2분기부터 꿈틀꿈틀 거리면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FSD 같은 경우 이 자동차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판매하는 FSD 모두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20%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FSD가 발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FSD 마진은 70%대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의 이 20%와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바로 2025년 2분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콜텍스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규 모델, 파라미터 3배 모델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금 FSD만 하더라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본질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가 2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어닝 같은 경우는 결코 나쁜 수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1분기 어닝 같은 경우는 계절성 영향으로 EPS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지만 4분기 어닝이 잘 나오더라도 혹은 1분기 어닝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닝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단기 주가는 당연히 출렁거리는데 여기에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홀짝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장기 가치의 본질은 AI입니다. 그 AI가 시작되는 시기가 2025년 2분기인데 이번에 어닝이 잘 나와서 단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즐거워하면 되고 이번에 어닝이 예상 수준 혹은 예상보다 조금 못 나와서 시장이 실망해서 또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장기 가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또 역시 즐겁게 매번 하던 대로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4분기 제가 보는 어닝의 하한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측치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현실이 된다라는 의도로 만드는 수치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생각되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시작점 같은 경우 지난 4분기 인도량입니다. 49만 5천 대를 기록하였죠. 그리고 그 밖에 주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부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정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사람은 특정 규칙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 판매 같은 경우 미국, 유럽,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미국에서 탄소 배출권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래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 부분 총 매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균 차량 판매가 변화율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2023년 4분기 평균 차량 판매가가 1.34% 내려갔고 그 다음 분기는 0.95% 올라갔고 그 다음 분기인 2024년 2분기 0.34% 내려가고 그리고 2024년 3분기에는 3.42%로 조금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적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트렌드까지 고려하고 또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라는 점,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기 위해서 평균 판매가가 2% 하락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사이버트럭처럼 차량 판매가 자체가 높은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분기 대비 평균 차량 판매가가 2% 낮아졌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 부분 총 매출 같은 경우 210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평균 차량 판매 원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평균 차량 판매 원가 같은 경우 아주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무려 5%나 하락하였습니다. 평균 차량 판매가보다 평균 차량 판매 원가가 더 빠르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꾸준하게 원가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1.46%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분기 동안의 평균입니다. 이게 정말 보수적인 수치인데 왜 그렇냐면은 평균 차량 판매 원가 변화율과 분기별 인도수 변화율을 보면은 아주 명확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분기별 인도수 변화율이 크게 올라갈 때 평균 차량 판매 원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분기별 인도수 변화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인도를 덜 했을 때는 평균 차량 판매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11% 이상 인도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3분기 엄청난 수준의 평균 차량 판매 원가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를 많이 낮췄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1.46%만 내려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량 부분 총 매출과 차량 부분 총 매출 원가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 41억 달러가 되며 지난 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차량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 지난 분기 20%를 넘겼는데 이번 분기 예상치는 19.67%가 됩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이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에너지 매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 자료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에너지 부분 설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9,400메가와트시를 설치하였던 지난 2분기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3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의 매출은 35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서비스와 기타 매출 같은 경우 지난 4분기 성장치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와 서비스와 기타 매출 부분의 총이익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총이익률을 바탕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마진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21.84%였던 마진이 꾸준하게 올라가서 지난 분기 30%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고려하면은 훨씬 더 높게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30% 자체도 하드웨어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27%라는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앤 기타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트렌드로 보면은 워낙 빠르게 마진이 올라가고 있어서 9%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건 덩어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걸 9%로 하든 7%로 하든 어닝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7%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 전체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 5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19.24%로 지난 3분기에 비해서 더 낮은 수치를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비용 안에서 R&D, 판관비, 스탁옵션 같은 경우 모두 다 지난 4분기 평균을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이 수치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평균 수치를 활용한다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영업비용을 보게 되면은 23억 달러가 되며 전체 매출 대비 영업비용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테슬라의 효율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수치가 됩니다. 그럼 이 영업비용까지 제하고 나면은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고 보수적으로 접근한 4분기 영업이익은 29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또 영업마진 역시 지난 분기 10.79%였는데 10.63%로 더 낮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이자 수익, 비용, 기타 비용과 수익을 제하고 나면은 전체 세전 수익은 31억 달러가 되며 그리고 이 세전 수익을 바탕으로 순이익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테슬라의 실효세율 평균치는 23% 정도가 됩니다. 이를 감안하게 되면은 순이익은 약 24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스탁 옵션을 다시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낭갭 기준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EPS로 환산하게 되면은 각각 68센트와 76센트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 76센트가 사실상 하한선에 아주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프라이즈 요인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서프라이즈 요인은 이 FSD 관련 부분입니다. 이번에 버전 13 와이드 릴리즈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FSD 연매출 인식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약 200밀리언 달러 정도를 인식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SD 연매출 인식과 관련된 사실 200밀리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한 이 200밀리언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낭갭 기준 EPS는 81센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회계 기준 변경입니다. 이 비트코인 회계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경 자체는 2023년 12월 13일에 진행이 되었는데 적용 시기가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 이후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4분기부터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회계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거는 2025년 1분기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적용 시기 안에 조기 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한다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 기간 동안 최저 시장 가치를 찍었을 때 수준이 아니라 현재 시장가를 반영해서 그 차익만큼 순이익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테슬라가 조기 적용을 시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하지 않는다면 2025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조기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를 인식하는 분기에는 약 28센트의 EPS 상승이 발생하지만 이는 테슬라가 새롭게 돈을 벌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는 일회성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 번에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을 몰아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 다음 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동반하지 않은 테슬라의 본질적인 비즈니스와 무관한 일회성 EPS 변화라는 점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식할 때 28센트의 EPS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주가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28센트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약 11,800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가 13,000불 혹은 4,000불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게 12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대차 대조표의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가 184 밀리언 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만큼이 한 번에 인식이 되게 되고 그 차이가 10억 달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10억 달러가 이번 분기에 인식이 되게 된다. 지금 이 81센트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버전 13 와이드 릴리즈 FSD 2연 매출 인식까지 감안한 건데 방금 봤던 비트코인 10억 달러까지 만약 조기 적용을 해서 이번 분기에 인식을 하게 된다. 이 10억 달러의 수익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회계 처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이 기타 수익으로 집계가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4분기 EPS 같은 경우 1달러 3센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번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닝 자체는 한 분기만 높게 올려주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분기 81센트 내외 충분히 가능한 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닝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주가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홀짝 도박을 하겠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가장 핵심은 이번 2분기부터 시작되는 AI 회사로 전환과 그 전환 뒤에 따라오는 실제 EPS 변화가 핵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